안녕하세요. 금의 레시피를 공유한 남자 어쌤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빨간벽돌 그 다가구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우님과 함께 이 다가구에 대해서 함께 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뛰어나잖아요. 바로 북쪽으로는 강남권이 있고 바로 밑으로는 인접해서 분당이 있고 서쪽으로는 판교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여기 성남이라는 지역은 이 분당이 신도시가 되기 전에 뭐 80년도부터 워낙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뭐 개발이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 감정가가 지금 신권이라 14억 4,600인데 다가구나 모든 단독주택이나 모든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을 해요. 뭐 건축 면적이 몇이든 그냥 다 배제하고 현재 이 감정가를 토지 66.97로 나누면 한 평당 면적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사실 모든 이 토지주들은 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건축을 올리기 때문에 비슷한 면적이라면 그 건물의 컨디션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안상 봐도 규모와 연식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려드린 그 밸류맵으로 제가 미리 한번 이렇게 보고 왔는데 최근에 인접한 비슷한 그 다가구가 평당 2천만 원 정도에 최근 아니고요. 한 2020년도 부동산 막 폭등하던 그 시점쯤에 평당 2천만 원 정도. 근데 우리가 아파트와 달리 이런 뭐 다가구나 뭐 토지는 경기 변동에 크게 뭐 리스크가 없어서 아파트처럼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감정가를 이 66.97로 나누면 평당 2,1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160만 원이라면 단순한 제 생각으로는 감정을 적절하게 잘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빨간 벽돌 이런 주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딱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라고 될까요? 빌라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빨간 벽돌 빌라가 1세대예요. 1세대라는 거는 80년도, 90년도 그때 한참 이 주택시장 건축할 때 이렇게 벽돌 건축으로 지은 이런 빨간 벽돌. 그 다음에 이제 2세대가 굳이 따지면은 이렇게 지으면은 이 주차장 면적이 너무나 협소해가지고 어떻게 좀 더 주차 공간을 확보할까 하다 보니까 피로티 구조로 해서 1층에 그 아까 갔던 데처럼 차량 다 넣고 이제 실제로 2층부터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딱 갔을 때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으면은 2세대구나. 90년도부터 한 2000년도 더 나아가서 한 2010년도까지 요즘에 최근 신축은 그 피로티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그런 편의 시설들,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와 굉장히 신축이구나,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일요일 날 오전에 오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실례합니다. 명도 같은 거 좀 얼마나 수월하게 이 점유자들과 합의가 될까, 그런 거 좀 간접적으로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다가구 주택 낙찰받아서 뭐 임대 사업으로 여기 그냥 임차인들 맞춰서 내가 장기 보유하겠다,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이 성남 지역에는 그냥 재개발이라는 그 뉴스가 끊이질 않으니까 언젠가 되긴 됩니다. 근데 뭐 그 언젠가가 진짜 내가 흰머리가 났을 때 그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성남 지역의 재개발 얘기는 이제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이거를 심의해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다가구 봤을 때 난 구체적으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라면은 이렇게 노후된 이 다가구 반지하 이런 거 이제는 선호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여기 다 뭐 멸실시킨 다음에 철거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거의 뭐 대주선이죠. 그러면 지금 이 면적 대비 뭐 용적률로 더 높게 뽑아서 이런 요즘에는 이 그 주택에 대한 구자를 효율적으로 건축하니까 잉여 면적 없이 예를 들어 세대수를 더 많이 잘 넣을 수가 있거든요. 건축가 같은 데다가 미리 물어보셔도 됩니다. 내가 이거를 설계사무소와 검토를 했는데 몇 층 뭐 몇 제곱미터 정도에 대한 다가구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인데 뭐 어디까지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결정적인 이 건축이라는 거는 그 수개월 동안 건축을 하는 그 찰나에 변수가 너무나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러면 이웃 주민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소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몇 개월씩 공사를 하면은 민원 때문에 공사가 막 중단되는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거를 내가 공사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웃 주민분들과 그런 관계를 잘 해서 동의서 같은 거 미리 받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막 지자체 민원 넣었을 때 이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허가를 주변 분들한테도 동의를 받았다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런 공사 차량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또 살펴봐야 돼요. 이걸 다 철거하고 자재를 다 세팅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유일무지에다가 자재 적재하고 또 큰 공사 장비들이 와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안상만 봐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딱 이 필지만 이 멸시를 시킨 다음에 철거한 이후에 건축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필수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니까 사실 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굉장히 노후되고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도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여기는 소유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지역들, 다시 말해서 성남이나 아까 본 그런 역삼동 같은 데는 어차피 인구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무조건 꼭 그 지역을 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가로 나온 저런 반지하도 내 소득 수준에 맞으면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반지하라고 해서 여기 나중에 다 공실 날까? 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반지하이지만 그 정확한 그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 8억 9억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낙찰을 받으면 다시 그 낙찰받은 그 돈을 세입자 싹 맞추면 다 회수할 수 있거든요. 거의 다. 왜냐하면 다가구가 지금 여기는 임차인 3명만 나왔는데 어떤 데 보면은 세입자들 보증금이 거의 이 감정가의 한 80% 이렇게 막 상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80%에 떨어졌을 때 낙찰 받으면 그대로 내가 투자한 돈 한 푼도 없이 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오래 보유하다가 그냥 시세 차익으로 양도하려고 다가구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위치는 이제 그런 재개발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이걸 진짜 내가 디벨로퍼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명도의 그런 난이도를 한번 간접적으로 보려고 배를 다 눌러봤는데 아쉽게도 다 출근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1층 내지 3층 모두 임대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이제 상세한 임대 관계는 미상이라고 네네. 써져 있는데, 그럼 뭐 여기 반지하라든지 다 임대 관계를 이렇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좀 방문을 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매기에서는 이걸 끝까지 다 모든 세대수를 조사해서 이렇게 공지할 그 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점유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비협조적이면은 경매는 절차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들을 꼭 그 물건 명세서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관심 있으면 일일이 이제 현장에서 탐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 체크하잖아요. 진짜 살고 있는 건가, 문만 걸어 잠근 건가. 오늘 이렇게 이제 계량기 이거 다 찍어 놓고 한 며칠 뒤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집 빈집이구나, 이 집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체크합니다. 또는 이건 진짜 찐 노하우인데, 예를 들어서 꼭 여기 다가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를 낙찰받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낙찰받아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에 이 벽체랑 현관문 문 여는데 그 사이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투명색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거의 코난이죠, 코난. 열리면은 그게 그 사는 거고, 한 며칠 다음날 간데도 붙어져 있으면은 솔직히 하루 종일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무니까 투명 스카치 테이프로 그 명탐정 코난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그 점유 여부를 찾아보기도 해요. 또는 이웃 주민분들이나 일단 아파트는 관리실에 가면 다 나오긴 나오죠. 결국 부동산은 이런 탐문 같은 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한번 가볼까요?